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요즘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로 그 미스터리입니다. AI와 기업의 이익, 그리고 우리의 월급 봉투 사이에 얽힌 이 복잡한 관계 말이죠. 요즘 뉴스 보면 AI 때문에 기업들이 정말 돈을 쓸어 담고 있다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왜 내 월급은 그대로일까요?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답답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인데요. 보세요. 노동 생산성은 무려 3.3%나 올랐어요. 기업 이익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나 늘었고요. 둘 다 쭉쭉 올라갔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이겁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소득의 몫은 오히려 2.3%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분명히 생산성도 오르고 회사도 돈을 버는데 그 열매가 우리한테는 오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이게 뭐 미국만의 얘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 상황도 정말 비슷합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요. 기업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영업이익면은 4%나 늘었는데 우리 월급, 즉 근로자 도수는 고작 0.8% 올랐어요. 와, 계산해보면 기업의 주머니가 우리 월급 봉투보다 무려 5배나 빠르게 두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미래 시나리오가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가 커져서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는 낙관론이고요. 다른 하나는 돈의 흐름이 막혀서 큰일 날 거야, 즉 경제 동맥경화를 경고하는 비관론입니다. 먼저 왼쪽 낙관론부터 볼까요? 이쪽 주장은 이래요. AI가 경제라는 파이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키우기 때문에 결국엔 물가도 싸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서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는 거죠. 희망적인 이야기죠. 반면에 오른쪽 비관론자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AI가 만들어낸 그 엄청난 부가 전부 최상층에만 고여버려서 정작 돈을 써야 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결국 경제 전체가 멈춰설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낙관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이 말입니다. AI는 전기와 같다. 인류가 발명한 가장 강력한 생산성 도구다. 과거에 전기가 그랬던 것처럼 AI가 생산성을 폭발시켜서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거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느껴지죠. 자, 그럼 이제 비관론의 핵심 근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한계 소비 성향, 영어로는 MPC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월급이 만약 100만 원 올랐을 때 그중에서 얼마나 쓰느냐,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MPC가 경제 동맥경화를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월급이 오르면 대부분 생활비로 쓰잖아요. MPC가 높은 거죠. 이렇게 돈이 돌아야 경제라는 몸에 피가 도는 거고요. 그런데 부자들은, 즉 자본가들은 소득이 늘어도 대부분 저축하거나 자산에 재투자합니다. MPC가 낮죠. 비관론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AI가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잘 안 쓰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부를 옮겨버리니까 결국 경제의 피가 말라붙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저명한 MIT 경제학자 데런 아세모글로 교수는 지금 상황을 과도한 자동화의 덫에 빠졌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AI 투자가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대체해서 비용을 줄이는 데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야 기업의 이익이겠지만 길게 보면 물건을 사줄 중산층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이건 자살골이나 다름없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어본 것 같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실제 데이터, 즉 증거를 살펴볼 시간이죠. 과연 현실에서는, 우리 일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AI는 정말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자동화의 괴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증강의 도우미일까요?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2024년 최신 보고서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우리 일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딱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자동화와 증강. 간단해요. 자동화는 AI가 사람 일을 완전히 대신해서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증강은 반대로 AI가 도구가 돼서 사람이 일을 더 잘하게,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럼 과연 우리나라 일자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 약 9.8%는 AI로 대체될, 즉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15.9%의 일자리는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확 올라갈 증강 잠재력이 더 크다고 분석됐습니다. 자동화보다 증강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핵심 결론. 아주 명확하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한다고 해서 막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AI가 내 일자리 뺏어갈 거야 하고 두려워했던 것과는 현실이 조금 다른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진짜 문제는 뭘까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왜 우리 삶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데이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격차입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와, 저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보스가 무려 1012대래요. 세계 평균이 162대인데 거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자동화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지가 않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직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은 AI 도입률이 41%나 되는데 전체 기업 평균으로 보면 고작 4%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 보이시나요? AI 기술의 혜택이 아주 소수의 거대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문제는 예전처럼 단순히 자본가 대 노동자의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AI라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소수의 거대 기업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모두, 이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단절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이 뜨거운 AI 투자 열풍이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올지도 모를 수요 절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그 시나리오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2025년까지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 서버에 투자하느라 바쁘니까 그 투자 덕분에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일종의 허니문 기간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2026년 이후 이 투자가 시들해지고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서 수요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야말로 절벽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고등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켜지고 있어요. IMF는 AI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해질 거라고 예측했고요. 세계무역기구 WTO도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당장 미국만 봐도 전자제품이나 옷 같은 꼭 필요하지는 않은 상품들의 매출이 벌써부터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들이죠. AI 혁명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이 거대한 흐름을 막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요? AI가 만들어낼 이 새로운 부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